매주 목요일은 다양한 바이오 관련 소식을 알아보는 카페비 시간이죠. 오늘은 바이오길라잡이 이성규 기자를 대신해서 특별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 질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 바로 치매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 의대 무기니 교수 모시고 치매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정말 치매가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치매 원인은 물론 다양하겠지만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치매 환자의 뇌에는 노인반과 신경섬유 덩어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노인반의 주요 구성 성분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40 혹은 42개의 독성 단백질이고요. 네. 신경섬유 덩어리의 주요 성분은 타우라는 단백질인데 이러한 독성 단백질들은 정상 형태가 아니고 병선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두 물질 모두 신경세포에 심한 독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그 아밀로이드 베타, 이것을 표적으로 한 어떤 치매 치료 연구제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인 어떤 제약회사들이 마지막 단계, 임상 3단계에서 이제 연구를 중단하는 그런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다양한 사례들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네. 연구 중단의 발표를 보면 대부분이 인지 능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잘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약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약물의 효과가 정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해석은 임상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상태가 이미 약물로 치료가 불가능하게 돼 손상이 심한 환자들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네. 과거에는 뇌의 병변 정도를 알 수가 없어서 인지 기능의 정도로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임상시험 대상자를 선별하였는데 최근 뇌 영상 기법의 발달로 뇌 병변의 다양한 지표들을 볼 수 있어서 네. 임상시험 대상자 선발을 뇌 병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알츠하이머병 학회랑 국립노화연구회에서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이 지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또 이것이 연구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인지 기능과 행동의 이상의 근거를 두고 했다면 새로운 네. 지침은 철저하게 생물학적 지표를 중심으로 진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네. 현재까지 가능한 방법으로는 아밀로이드 펫과 같은 영상학적 방법이 있고 뇌 척수액에서부터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를 측정하는 생화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15년 혹은 20년 전부터 뇌 축적이 일어나고 뇌 척수액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새로운 진단의 지침을 사용한다면 임상시험의 성공 확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상시험 대상자 선정을 인지기능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의 병변의 정도도 대상자마다 다양하고 이미 뇌의 손상이 많이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임상시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생물학적 지표를 사용한다면 정확하게 뇌의 병변의 변화에 근거하는 수치를 얻는 방법이라 정확도와 재현성의 문제는 잘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침에 근거하여 임상시험을 한다면 환자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므로 자연스럽게 연구의 방향도 예방 방법의 개발이나 조기 진단의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기 위한 네. 생물학적 지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떤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뇌 영상 자료를 통해 치매를 진단할 경우에 이제 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함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인 면이라면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에 뇌의 병변을 알 수 있고 이것에 근거하여 진단을 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네. 이것이 부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원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또 다른 일상의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을 해서 적극적인 예방 치료에 임한다면 증상의 발병을 최대한 미룰 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조기 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아밀로이드 펫과 같은 뇌영상 검사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펫을 이용한 치매 검사 비용이 6,000불에 달하고 있어서요. 이것을 하는 분들이 숫자가 제한적일 수 네. 있고요. 네. 검사를 받게 되더라도 개인들의 비용적 부담감이 크게 되겠죠. 네, 6,000불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렇죠. 건데요. 정말 검사 한 번에 이 정도라면 부담이 참 큰 금액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진단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대부분의 병이 그런 게 힘들고, 그런데 치매의 경우에는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밀로이드 펫과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를 생화학적으로 검출하는 방법, 이것뿐인가요? 현재로서는 검증된 방법이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15년, 20년 전부터 뇌의 병변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고비용이라거나 너무 침습적이어서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선뜻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나 소변, 타액, 머리카락 등을 이용한 새로운 바이오마커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고요. 네. 국내에서도 몇 가지 혈액 바이오마커 측정법이 논문으로 발표된 것들이 있고 식약처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매 관련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잃어버렸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날까 이런 것을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신경세포는 한번 소실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신경세포들 사이의 네트워크로 형성이 되므로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특정 부의 네. 신경세포가 소실되었다는 것이므로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치매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는 남아있는 아직 죽지 않은 신경세포들이 가지를 활발히 치면서 다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억과 학습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더더욱 치매가 발병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러면 일상 속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손가락이 5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손가락 네. 펴보고 한번 저희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운동하기, 네, 네. 운동하기. 공감하는 친구들과 친교 모임하기, 네. 저지방 식으로 식단 조절하기,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인자와 같은 위험 인자 관리하기, 네. 책 보기, 글자 맞추기 같은 인지 기능 강화 훈련 등이 그 5가지입니다. 식단 조절도 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그렇죠. 고지방을 피하기 위해서 저지방식을 네. 한다거나, 그다음 너무 달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주 네. 중요합니다. 네. 사회활동 또 친구들 많이 만나고 잘 그렇죠. 노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거창한 사회활동보다는 이렇게 공감하는 그룹과 같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유럽에서는 핑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5가지를 네. 노인들에게 2년간 훈련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이 지연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배우자분과 혹은 친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면 더 잘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그 핑거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 운동하기, 두 번째 사회활동하기, 세 번째가 뭐였죠? 식단 조절하기, 그리고 위험 인자 관리. 네,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네. 고지혈증과 같은 요인들이 어. 치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인지기능 강화 훈련, 네. 책보기라던가 이런 네. 뇌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네, 이걸 잊지 말아야겠네요. 자, 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고령화가 문제가 되면서 치매 관련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치매 치료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방법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네,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핑거 프로그램 잊지 않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